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7개의 사건에 11개 혐의로 4건의 재판을 받고 있죠. 아마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혐의로 동시다발적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 대기업 총수 이런 사람들 보면 한꺼번에 수십 건의 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건으로 매일 재판정에 출석해야 될 정도의 재판을 받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7개 사건 가운데 하나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오늘 드디어 길고 긴 증인신문을 끝냈습니다. 2022년 9월 기소됐습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이재명의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증인신문을 끝내면서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래서 일단 다음 달 12일 서정조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8월 23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9월 6일 열리는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이재명의 최후 진술,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10월 초 정도에는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이 선고되고 나면 2심부터는 아마 속도를 좀 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이재명 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시간을 끌려고 하겠지만 1심에서 웬만한 내용들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재판부가 아마 차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은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 그렇게 주장했던 부분, 그리고 또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4단계나 상향 조정시켜줬다, 이렇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두 가지 모두 재판정에 나온 증인들이 부지기수로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습니다. 그게 팩트이기 때문에 증인들도 어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백현동 아파트 허가와 관련해서는 로비스트였던 김인섭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성남시에 로비를 해서 허가를 받아냈다, 이런 점을 지금 사실상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줬다, 이 부분은 이재명의 말이 김인섭 재판부에 의해서 탄핵당한 것입니다. 워낙 많은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로 이재명이 이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재명의 변호인단조차 변론 과정에서 무죄보다는 형량을 낮게 선고받는 데 초점을 맞추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형량을 낮게 받기 위해서는 뭔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그래 우리 통상 재판에서 보면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고, 이렇게 재판장이 선고를 할 때 선고 앞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아예 지금까지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성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성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워낙 강하게 부정했기 때문에 죄를 인정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무죄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9월 6일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도 이재명은 무죄라고 할 것입니다. 재판부가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판사라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찰은 9월 6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어떤 형을 구형할까,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말한 부분과 백현동 아파트 용도 상향 조정 허가를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내어줬다고 했는데, 증인들의 증언을 무조건 거부하는 등 죄질이 지금 상당히 나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반성도 하지 않고 있죠. 검찰 입장에서는 최고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징역형을 구형하게 될 것입니다. 반성도 하지 않은 이재명에게 재판부가 100만 원 이하를 선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조계의 한결같은 전망이 그렇습니다. 선거법 재판은 다른 재판과 달리 벌금 100만 원만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면서 이재명은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므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면 대선에서 민주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도 국고에 반납해야 됩니다.
민주당 당사를 매각해도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이재명이 선거법에서 패소하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물론 1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거법 재판에서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면 2심에서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만약에 1심 재판부가 반성하지 않는 죄까지 물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도 선고하는 날이면 이재명은 그 순간에 끝납니다. 어제까지 아버지로 부르며 추앙했던 딸랑이들이 아마 눈에 띄게 빛의 속도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법 재판과 함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내려질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역시 무죄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이재명이 위정을 시켰던 김진성 씨는 위정을 인정했죠. 그리고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위정을 시키는 육성 파일이 지금 온 국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지난번에 기각했죠. 기각시켰던 유창훈 판사조차도 위정교사 부분은 혐의가 소명된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유죄입니다. 위정교사 역시 이재명은 이 범죄로 인해서 다른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무죄 선고로 경기도지사직을 계속 유지했었습니다. 범죄 혐의가 그만큼 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위정교사 역시 이재명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모든 육성 파일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자기는 위정을 시키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판사 역시 양형 기준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집행유예 이상이면 위정교사 부분도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두 재판이 상승작용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거법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하면 위정교사 재판부도 부담 없이 이재명의 죄값 그대로를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죄값 그대로 선고한다면 아마 징역형의 법정 구속입니다.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이 먼저 선고됐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야당 대표를 단죄해야 하는 재판부도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선 재판에서 그게 위정교사가 먼저 1심 선고가 내려지든 아니면 선거법이 먼저 1심 선고가 내려지든 앞선 재판에서 의원직이 상실되는 형을 선고하면 다른 재판부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는 말이죠. 이재명이 선거법 1심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원들은 급속하게 이재명의 곁을 떠나게 될 것이고 이재명 1급 체제 역시 와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10월 초 1심이 선고되면 빠르면 내년 이내, 늦어도 2026년 지방선거 이전에는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재판이면 몰라도 선거법 재판입니다. 2022년 9월에 기소된 선거법 재판에 1심 선고가 2024년 10월에 내려진다면 6개월 만에 1심을 끝내야 할 재판을 무려 2년 하고도 1개월 만에 끝내는 1심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항소심부터는 재판부가 기일에 대한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내몰려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오늘 오후 선거법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는데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재판정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재명으로부터 검찰의 애완견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죠. 기자들은 오늘 이재명이 나타나자마자 정인신문이 마무리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9월 안에 1심 선고가 나온다는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당대표 연임에도 지방선거 공천권은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소나기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은 그냥 입국 닫고 재판정으로 재빨리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온갖 비난들을 들어가면서 지금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겠다고 사실상 선언했죠. 또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상태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8월 18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연임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10월 이전에 2건의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고 또 지금 막바지 수사 중인 정자동 힐튼 호텔 특혜 의혹 그리고 쌍방울 쪼개기 후원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 기소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1당 대표직이라는 두터운 방탄복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포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원심력이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선거법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1심 선고가 10월로 다가오면서 10월이 기다려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